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거 무슨 차를 타고 있을까요? 무슨 차예요 이거? 산타페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제가 지금 전기차를 타는 입장에서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도 탔었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도 3대를 탔었는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고민하시는 분들께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최근에 이 SUV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정말 많아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보통 3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최소 대기 기간이 6개월, 7개월, 그리고 보통 옵션 조금 추가하시고 그런 분들은 거의 1년 가까이도 대기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중형급 SUV에는 소렌토, 산타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거보다 작은 거는 투싼 하이브리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지금 아이오닉 5를 타고 있지만, 아이오닉 5를 타기 전에 이 더 뉴 산타페 디젤 버전을 탔었거든요. 참 상당히 잘 탔어요. 이 차가 저는 소렌토보다 개인의 취향이죠. 어차피 차는 구매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 산타페가 더 실내도 더 고급스럽고, 소렌토는 뭐 대기기간도 대기기간이었지만 이 산타페가 저는 조금 외관 디자인도 보면 볼수록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이걸 탔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그 디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정차시 진동도 전혀 없고, 요새 나오는 그 R엔진 개량 버전이죠.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 그게 소렌토랑 이제 산타페 들어가는데, 그 엔진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R엔진에 비해서는 훨씬 진동도 적고 훨씬 조용하고, 그렇게 제가 잘 탈 수 있었는데,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거의 뭐 진동, 그러니까 이 노면 진동은 있을 수 있지만 엔진 진동이나 정차 시에 뭐 달달달달 거리는 이 차에서 나오는 진동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조용하죠. 아주 그냥 전기차 타듯이 정차 시엔 조용하고요. 전기차를 탈 때도 운전하게 되면 엔진음은 안 나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 밖에서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려오잖아요. 거의 주행 감각만 따지면 이 하이브리드도 거의 전기차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승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거의 좋아요 페이스북을 좀 많이 하시나봐요. 오늘 그냥 저희 와이프가 그냥 승객의 입장에서 타보라고 뒤에 태웠는데, 승객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진동이 많이 오고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쾌적합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고 난 이후로 이 오디오를 거의 안 듣고 다니거든요. 원래는 제가 노래를 엄청 잘 들어서 막 학창 시절에는 이어폰 꽂고 계속 mp3 꽂고 다니고,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를 타고 나서는 막 그런 것들이 조금 시끄러워지고, 차 자체가 워낙에 조용하다 보니까 뭐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차에서 잡소리가 너무 많고 뭐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 음악을 크게 올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차는 정말 조용합니다. 거의 전기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그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이렇게 장점을 버무린 하이브리드가 이 SUV에 들어오면서 소렌토나 산타페에 들어와서는 거의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차가 거의 그 패밀리카의 그 완성 끝판왕 그런 느낌이지 않아? 이거?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타보시면 차가 보조금 안 받으면 6천짜리 차잖아요. 6천만 원짜리 차인데 실내 타보면은 약간 소재 같은 게 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까지 해서 포터를 타는 느낌이다, 플라스틱 그런 느낌인데, 얘는 뭐 이런 데도 가죽으로 다 싸져 있고, 이런 뭐 플라스틱 이런 하이그로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뭐 질감이 참 좋아요. 고급차 타는 느낌이에요. 이런 핸들 같은 경우도 펀칭 소재로 잘 마감이 돼 있고, 일단 보조금 받았을 때 제 아이오닉하고 좀 금액이 비슷한데, 이 차 4,700짜리거든요. 아이오닉 프레스티지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같은 금액대에 이 차를 사실 수 있는 거죠.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이제 나오는 아이오닉 5 EV6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 첫 번째, 주행시 진동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충전 스트레스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전기차에서 그 충전해서 유류비가 적게 드는 거는 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단 장거리 가거나 뭐 주행 다닐 때 부담이 없습니다. 크게. 제가 어제 하고 그저께 제가 주말에 강원도 영월을 가서 캠핑을 하고 왔는데, 강원도 영월에서 와서 월요일날 바로 일 때문에 제주도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애기를 저희 집에 내려주고 이제 저는 따로 김포공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왔는데 캠핑까지 다 해가지고 배터리가 10% 밑으로 나왔었어요. 8%? 네. 당장 충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충전을 또 그렇게 많이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간당간당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공항까지. 근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일단 내연기관 차이기 때문에 그냥 기름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충전의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 유류비 스트레스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연비가 14km, 15km 나오거든요. 이 중형 SUV 거의 2톤 넘는 그 차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충전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냥 기름만 넣으면 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차를 한 3,000km? 4,000km 정도 타거든요. 근데 뭐 한 2,000km 정도 타시는 분들은 굳이 전기차를 고집 안 하셔도 뭐 한 달에 한 10만원, 20만원 정도만 그냥 유류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이 하이브리드 차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의 세 번째 장점, 같은 금액에 살 수 있는 전기차보다 실내나 외장 그런 것들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값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소재도 더 고급스럽고, 일단 차도 산타페라서 더 차도 크고요. 트렁크 공간도 제 아이오닉에 비해서는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썬루프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가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더 그 정비비가 많이 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이브리드를 경험한 바로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게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엔진 모터가 다 고장나는 게 아니고, 같은 만 킬로를 갔을 때 엔진 차로는 엔진만으로만 만 킬로를 가지만 모터랑 같이 구동하면 모터가 3,000km, 엔진이 7,000km, 뭐 이런 식으로 만 킬로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것도, 엔진 오일 같은 것도 더 교환 주기가 더 길고, 그리고 이 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달지 않습니다. 그건 또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정비비는 더 적게 들어요. 소모품들이 훨씬 주기가 깁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최근에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처음 들어가서 투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고, 최근에는 K8, K7 후속이죠. K8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존하는 현대 기아차의 파워트레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매기잖아요. 근데 엔진이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자동차세가 2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뭐 K8 같은 경우는 3.0, 뭐 3.3 이런 거 들어가면은 1년에 거의 자동차세가 2.0만 해도 60만원이니까 거의 한 100만원 가깝게 나왔어요. 8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반떼랑 똑같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리고 터보가 들어가서 한 자연흡기 2.4, 2.5 가솔린 그 정도의 성능을 내고요. 이 차는 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모터랑 같이 산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더 출력이 더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점이라고 할 거는, 이거는 디젤보다는 약간 더 유류비가 더 많이 듭니다. 최근에 또
기름값이 좀 비싸져서 가솔린 막 1,600원 하고 그렇잖아요. 디젤도 뭐 거의 1,400원 하는데 연비는 디젤 엔진보다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류비 자체가 가솔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 실내도 아이오닉 5에 비해서 더 고급스럽고. 다만 근데 이 차의 좀 단점이라고 할 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외관 디자인 중에서도 휠 디자인. 왜 꼭 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요. 나는 친환경 차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가솔린에 있는 휠 떼다가 붙였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불편한 점인 충전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 유류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한 달에 1년 따지면 4만 킬로 넘게 탔죠. 4만 킬로 탔고 한 달에 3천 킬로, 4천 킬로 이렇게 탔으니까 한 달에 유류비로 따지면 가솔린에 비해서는 거의 한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할인 받고 있는데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막 거리수가 막 영업 하시고 뭐 주행거리 엄청 많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2000km, 2500km 그 정도 타시는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 사셔가지고 그냥 휘발유 주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넣으시면은 그 충전 스트레스도 없고, 그 충전 스트레스 아시죠? 저 얼마 전에 그분하고 싸운 거, 그런 일도 없을 거고, 진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행할 때 진동, 소음 이런 것도 없으니까 차량 구매 선택하실 때 그런 거 감안하고 구매하셨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개인적으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좋네요. 차 연비가 16km가 나옵니다. 그냥 고속도 조금 달리고 한 50대 50으로 달리고 있는데 연비가 16.3km가 나오네요 지금. 좀 밟으면은 근데 좀 소음은 나네. 안 날 순 없는데 이게 배기량의 한계라고 하는, 좀 약간 버거, 이 터보 작동할 때까지는 약간, 그지? 근데 이게 버거 하는데 그래도 속도는 쭉쭉 올라가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하이브리드 차하고 전기차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제 얘기 좀 참고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는 차를 상당히 많이 타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차 들고 와서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